금융감독원 앞에 홈플러스 관련 유동화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투자금을 다 못 건질 수도 있어 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이고요.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회사가 채권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단기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A3에 그쳤던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때문에 연 6%대 수준의 고이율을 보장했고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씩 투자한 이들은 위험한 줄 몰랐다. 증권사가 안전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채권의 경우 상황이 더 좋습니다. 홈플러스가 3개월 안에 망하겠냐. 홈플러스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 듣고 한 거죠. 약 3,500억 원 규모의 이런 유동화 증권은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 절차에서 상거래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밀립니다. 결국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댄 셈이니 유동화 증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지만 법원이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신용 위험이 큰 상품들은 전문 투자자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품이 재가공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좀 복잡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보여요. 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 상환은 향후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판매 책임은 상품을 만들고 판 신영증권 등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증권 등은 신용 강등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를 고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홈플러스 사태네요. 지난 4일에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주말이 지났는데 저희가 일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일 협력사가 줄줄이 이탈하면서 영업 중단 고비까지 맞았지만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결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업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입니다. 이렇게 회생 절차가 개시되자마자 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취급하는 일부 업체들이 상품권 사용 중단에 나섰고 물건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도 매장에 들어가는 물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홈플러스가 주요 협력사들을 달래서 일부가 납품을 재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뚜기나 롯데 웰푸드, 삼양식품 등이 납품을 재개하거나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품을 중단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일부 매장의 매대엔 몇몇 제품이 텅텅 비어 있거나 며칠 동안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매진이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어서 홈플러스가 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홈플러스가 이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납품업체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대형마트들의 이 납품 대금 정산 주기를 좀 보면요. 네. 홈플러스가 45일에서 60일로 이렇게 다른 대형마트보다 좀 상대적으로 깁니다. 이렇게 되면 괜히 물품 납품했다가 대금 떼일까 봐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홈플러스 측에서야 이 대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는 하지만 납품업체들 쪽에서는 거의 한두 달 뒤에 준다고 하니까 지금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홈플러스가 한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산 주기를 대폭 앞당겨달라, 선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 TMF 상황을 경험한 업체들로서는 담보 없이 납품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납품 대금뿐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된 홈플러스의 금융 채권도 수천억에 달한다고요? 네, 이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이런 걸 제외를 하면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생한 유동화 증권, 기업어음, 전단체 등으로 모두 6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한테 소매로 판매됐을 거로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간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물품 대금, 외상 담보 채권 등 상거래 채권 등은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채권의 경우 이미 채무 불이행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은 모두 4,019억 원인데요. 이 중 지난 5일 만기가 다한 물량 3,788억 원치 전량이 부도 처리가 됐고 오늘 나머지 281억 원 물량도 부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까 소매 판매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물량 가운데서 자그마치 3천억 원이 소매 판매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와 전단체 잔액은 지난 4일 기준으로 1,880억 원이었는데요. 역시 소매 판매 투자가 가능해서 이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이게 다 합치면 모두 6천억 원 규모가 된다는 거고요. 일단 금융채권 상환은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유예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이 확정이 되면 시장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홈플러스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판매 증권사에도 홈플러스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안전 판매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도 걱정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다 들고 오셔갖고 쓰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상품권 같은 거 받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거 빨리 쓰신다고.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석 달치 물품과 용역대금 3,457억 원에 대한 조기 변제를 허가하면서 일단 급한 피해는 막았습니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등 일부 협력사들도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은 손실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금융부채는 약 2조 원 규모인데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탕감과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나 자구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MBK의 행태에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적법하긴 하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60여 곳의 홈플러스 매장을 담보로 가장 많은 1조 2천억 원을 빌려준 메리츠 금융그룹 관계자는 MBK가 성의 있는 자세로 회생 방안을 만들어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등의 형태로 6,121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3,131억 원을 회수했다며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엔지니어링과 네파 등 MBK가 인수한 뒤 경영에 실패하거나 장기간 투자금이 묶인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의 무분별한 산업체 인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지연입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 사전 통지 없이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됐는데 법원은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5월쯤 자금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며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조 원가량의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마트와 함께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이끌어온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약 5조 원을 대출받아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무리한 고가 인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갚고 영업이익을 이자 상환에 투입해왔는데 한계에 달한 겁니다. 부동산 매각에 염두를 두고 인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점, 부산의 가야점 같이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을 매각하면서 더욱더 열악하게 된 것이 급성장한 이커머스 업계와의 경쟁에도 밀리면서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그 사람들의 온오프라인에 대한 채널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시커머스하고 쿠팡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커지니까
홈플러스는 4조 7천억 원가량의 부동산 자산이 있어 금융채권을 갚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대금 지급 지연 등의 가시적인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MBK가 자구 노력 없이 법원 회생 신청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